Hello, mate. 안녕하세요. 호주, 그 중에서도 브리즈베인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 정말 큰 나라죠. 러시아, 중국,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큰 이 나라에서 2018년 6월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이 세계 5번째 큰 나라에서 인구는 고작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인구는 고작 반도 안 되니 좀 작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민 정책을 시작합니다. 인구 증가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증가 방법. 결혼과 출산을 해서 애를 놓고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사람을 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증가 방법인데 바로 이민이죠. 이민 정책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인 방법의 기간에 인구를 많이 유입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주택 문제, 두 번째는 뭐 일자리 문제, 세 번째는 뭐 인프라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인구를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국가 내에서도 통화가 돌게 되고 화폐가 돌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리빙 그 스탠다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호주의 그런데 이민 정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00년도에 호주에는 골드러시가 이루게 됩니다. 골드러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을 찾아서 많은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그 중에서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을 주축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호주의 동부 해안을 보게 되면 골드 코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골드 코스트. 아주 멋진 곳인데 그 말이 바로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코스트 해안도로를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금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백인들이 왔지만 유럽에서 백인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얘들이 막 금을 팔아서 금을 수출해서 부를 축축하는 것을 보고 법을 만들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데 유럽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 적게 합니다. 근데 못 받아 적으면 탈락시키는 거죠. 1909년도에는 심지어 비유럽 국가에서는 단 한 명도 호주에 올 수 없었다고 하네요. 시험을 통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세계가 급변하게 됩니다. 고요하던 물에 돌을 하나 던져보니 이렇게 막 파장이 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이민의 역사는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50년 정도 되는 역사 동안 호주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현재는 지금 2016년,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호주에서 2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당연히 메인 랭귀지는 영어죠. 영어를 써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국가 공식적인 그 기관 그러니까 그런 곳과 그리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국민의 말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바로 2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이민자의 수는 26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호주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이민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는 이유.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거겠죠. 정말 최악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조금 더 좋은 계절을 위해서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에서는 조금 더 공평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치열한 삶을 피해서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호주로 올 테고 각자의 그 이유는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호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호주에 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